저기 불 소리. 네,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뽀로로 극장판 애니메이션 저기 오늘 주제를 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, 이렇게 할 수 있다, 뭐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발표를 해달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내용이 좀 있을까? 또 이제 거창한 내용도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이제 영화를 4번째 개봉을 했는데 그 과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안에 좀 뭐 뭔가 답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1편부터 쭉 이제 이 영화 제작에 참여를 했는데 1편부터 4편까지 제작을 하면서 그 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면 그 안에서 뭔가 실마리를 같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이야기를 좀 준비했습니다. 예, 뭐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. 일단 뽀로로 영화에 대한 소개를 갖다가 좀 해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총 아까 이제 4개의 극장판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슈퍼썰매 데모, 두 번째가 이제 컴퓨터 왕국 데모, 두 번째가 그 윤조정 마을 데모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컴퓨터 왕국 데모, 그리고 네 번째 작년 12월에 개봉한 공룡섬 데모,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뭔가 정규 시리즈로 보기는 좀 어려워서 이 3가지를 갖다가 사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뭐 가장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은 부분이 이제 영화에 대한 어떤 수익이나 뭐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또 뭐 투자처들과의 어떤 계약 관계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대략적인 내용과 충분히 유추하실 수 있는 어떤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오늘 그 SK 브로드밴드의 노진남 매니저님 오셨는데 IPTV 쪽 관련해서는 그쪽에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영화는 총 지금까지 2011년부터 지금 2017년까지 총 4개의 작품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게 그 뽀로로 극장판 슈퍼썰매 데모이고요. 이제 두 번째 눈요정 마을 데모, 세 번째가 컴퓨터 왕국 데모, 그리고 공룡섬 데모, 이렇게 4가지입니다. 네, 이게 이제 저희가 제작했었던 그 첫 번째 극장판인데요. 그 한중합작으로 제작을 했었고, 그리고 뭐 공식적으로는 2013년도에 이렇게 개봉을 했지만 실제 이걸 준비하는 시간은 제가 따져보니까 기획부터 한 4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중국하고 그 실제로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공동 제작을 했고, 그리고 중국에서도 상영을 했고,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첫 번째 극장판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저희도 큰 기대를 가지고 개봉을 했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100만 명을 넘지는 못했어요. 93만 명 정도를 그때 관람을 했었고, 그래서 이제 부제로 제가 붙여놓은 건 이제 대륙과 함께 큰 꿈을 꾸었지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작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. 그래가지고 이 작품은 현재도 그 제작비 회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. 지금 한 50%좀 넘었을 거예요. 그래서 퀄리티도 당시에 굉장히 좋았었고, 뭐 스토리도 굉장히 신경 썼었고, 그리고 또 입체 영상으로도 제작을 했었고요. 그리고 2K로 온전히 제작을 했었고, 그리고 등장하는 캐릭터도 굉장히 많은 좀 그런 블랙버스터였는데, 이 작품을 통해서 저희가 좀 굉장히 많은 것을 좀 깨닫게 해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. 네,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작품인데 길이를 보시면 이제 35분이에요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뭐 내부적인 좀 구체적인 그 상황을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내부적인 어떤 사정에서 굉장히 빨리 좀 영화를 개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얘기가 돼서 너무 이제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좀 시나리오라든지 어떤 뭐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35분짜리 영화로 제작을 해서 그 CGV 단독 개봉을 통해서 극장에서 상영을 했고요. 전국 개봉을 했고요. 그리고 관객 수는 한 2,025만 명 정도 개봉을 했습니다. 이 작품은 길이가 이제 35분밖에 안 돼서 그 예매 티켓 가격이 5,000원으로 일반적인 어떤 극장 가격에 비해서
한 절반 정도 수준의 가격으로 개봉을 했었습니다. 네. 예,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1편도 이제 의미가 있고 3편도 이제 의미가 있는 작품인데 그 1편처럼 이제 만들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고, 그럼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. 그 TV 시리즈의 어떤 그 갖고 있는 뽀로로의 톤 앤 매너라는 게 있는데, 스토리도 그렇고 어떤 그 표현 방법에 대한 것들도 가장 좀 TV 시리즈하고 좀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가보자 해가지고 굉장히 그 유아들에게 맞춰서 굉장히 단순한 그 스토리와 그리고 뭐 연출 그리고 뭐 이야기 구성 뭐 음악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런 식으로 제작을 했어요. 좀 만들고 났는데 뭐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렇거든요. 개봉을 하고 나면 네이버에 이제 시사회 때부터 이제 보신 분들이 글들을 올리는데 거기에는 뭐 알바분들도 계시고 진짜 보신 분들도 있는데 올라오는 내용들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. 보는 내내 저도 흐뭇했네요. 그리고 저는 잘 잤어요. 애들이 좋아했으면 됐죠.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. 그 44만 명, 약 45만 명 정도가 봤는데 뭐 이상하게 기분이 또 좋은 것 같은데 또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좀 그랬었어요.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제가 프로듀서를 했었고 그 감독을 맡았던 친구가 다음 거는 내가 감독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또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내부적으로 이제 감독이 좀 없어진 상황이었어요. 그러던 차에 이제 또 시간은 흘러갔고 다음 거를 또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게 바로 이제 4편이죠. 예, 요게 이제 작년에 개봉했던 공룡정 개봉입니다. 그래서 이제 감독도 없고 이제 개봉은 또 12월 달에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또 회사에서는 그때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중국하고 같이 해야 돈을 벌 수 있다. 1편 때 이렇게 그렇게 해보고 나서도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중국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 얘기가 잘 되다가 또 싸대기가 나오고 나니까 그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투자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한국 내에서 독자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. 그래가지고 이제 뭐 창투사, 뭐 펀드 이런 곳에 찾아가서 투자 유치를 받으면서 갑자기 이제 제작 진도가 빨라지게 됐어요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편에서는 아이들은 재밌어 했는데 어머니 그 가치관 그 동반했던 그 어른들은 대부분 다뭐 작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무리 뽀로로지만 그래도 뭐 자지는 않게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? 나름대로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참에 뭐 저도 이제 오콘 그 스튜디오에 이제 입사한 지 올해로 이제 19년 차인데 뭐 나름대로 다시 한번 이제 감독으로서의 어떤 그 역량도 한번 검증받아보고 또 3편에서 못했던 우리가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한번 4편에서 해보면 좀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일단 아이템을 이제 공룡이라는 어떤 소재와 그리고 또 뭐 로봇도 나오고요. 굉장히 그 남아들이 좋아하는 그런 소재죠. 그리고 그 굉장히 좀 슬랩스틱적인 요소도 좀 많이 넣자. 뭐 그런 식으로 처음에 방향을 잡았어요. 그래가지고 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용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그 안에 뭐 좀 이렇게 깨알 같은 재미를 좀 많이 넣으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아이들은 뭐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뭐 그 떼수건을 이렇게 로봇가 끼고 애들을 이렇게 씻기는 장면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 아이들은 그게 뭔지 잘 모를 수 있지만 그 가치관 부모님들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거든요. 그리고 또 뭐 아이들이 노래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 노래 중에서도 이미 인지도를 갖고 있는 바라밤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사실 뽀로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능력치가 떨어지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뭐 악당 캐릭터라든지 뭐 어떤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기가 좀 어려운 캐릭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악당을 나중에 이렇게 물리칠 때도 뭔가 좀 그 기지를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큰 뭐 광선검을 꺼낼 수도 없고 총을 쏠 수도 없으니까 뭔가 좀 우연의 효과 그러면서도 보는 사람이 좀 그거를 납득할 만한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해킹 그리고 로봇들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다 같이 춤을 추고 장렬히 전원이 나간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연출을 해서 좀 재미를 주고자 노력했습니다. 근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반응이 뭐 조금 갈리긴 했는데 대부분의 반응들은 좀 좋았어요. 그래서 아이들도 좋아했고
엄마 아빠들도 이번에는 졸지 않고 끝까지 봤다. 뭐 그런 내용들이 댓글로 올라와서 좀 뭐 기분이 좀 좋았었습니다. 아 잠깐만요. 그래서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길이도 뭐 이전 것들보다 굉장히 길어졌고요. 79분이었었고 그리고 관객수도 82만 6천 명.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5,100만 명이라고 봤을 때 좀 1,000만 명이 넘으면 굉장히 대박 영화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잖아요. 굉장히 놀라운 숫자입니다. 왜냐하면 인구의 20%가 봤으니까요. 근데 이제 뽀로로 같은 경우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건 극장에 데리고 올 수 있는 나이, 저희도 극장에 처음 갔던 나이를 생각해 보면은 한 4살 때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한 7살 정도 넘어가거나 6살 넘어가면 이제 뽀로로 잘 안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 관객층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4, 5, 6세가 사실은 메인 타겟이라고 보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인구, 각 연령별 인구를 따져보면은 40만 명이라고 봤을 때 애들만 한 120만 명 그리고 거기 이제 부모님까지 더하면 한 240만 명. 그럼 240만 명 중에서 82만 6천 명이 봤으니까 한 30% 정도 본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일반 영화를 보면 한 1,500만 명 정도 본 효과라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과연 뭐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 극장판을 이렇게 만들면서 저희가 이건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 뭐 성공을 해도 또 이유가 있고 실패를 해도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냥 저희 내부적으로 그냥 판단한 거는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뭐 이제 뽀로로 탄생 작년에 이제 15주년이었으니까 뽀로로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어떤 이 영화 흥행에 있어서 어떤 요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뭐 공룡과 로봇의 그 어떤 소재 그리고 어떤 그 내용들 좀 재미있는 그 내용들이 또 일조하지 않았을까. 물론 이제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마케팅 팀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. 마케팅 팀은 첫 번째가 인지도고 두 번째가 마케팅의 효과다. 두 번째로 얘기해요. 제작 쪽을 항상 보면은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개봉 시기 뭐 저희가 이제 보통 뽀로로 영화는 12월 초에 개봉을 하는데 주로 이제 배급사에서 그거는 이제 그 한 해의 영화에 대한 라인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배급사 쪽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제 들어서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배급사를 통해서 이제 개봉 시기를 결정했던 거.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경쟁작이 있는데 이건 항상 그 뽀로로를 보면은 뭐 경쟁작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이번에 이제 포켓몬스터도 있었고 또 메리와 마녀의 숲인가요? 그 작품이 하나가 있었고요. 그래서 어떤 그 경쟁작도 굉장히 그 개봉하는 시기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고 또 뭐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해서 갑자기 뭐 독감이 유행을 한다거나 뭐 전염병이 돌거나 그런데 관객들이 안 좋은 경우도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뭐 개봉 시기에 대한 부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광고하고 홍보, 마케팅 이 정도인 것 같고요. 뭐 이것도 뭐 이 부분은 뭐 제가 잘 아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애니메이션에 대한 어떤 홍보하고 광고에 대한 그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영화를 제작하실 때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의 얘기 또 내부 어떤 마케터들의 어떤 이야기 들으시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부분이라고 봅니다. 그리고 뽀로로 영화는 이제 이번에 4번째였는데 사실 그 3편이 끝나고 나서 그 중국하고 얘기가 되면서 개봉 시기가 사실 한 번이 이제 건너뛰게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2016년도에는 개봉을 안 했었는데 그 시리즈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았었나. 그래서 2년 만에 개봉이 이번 영화 그 관객 동원의 어떤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음악 부분인데요. 이거는 뭐 제작 그 준비하면서도 그 아이코닉스의 이유진 팀장님하고 저희 개인의 신청한 대표님한테 쭉 자문을 좀 구했었는데 어떤 뭐 저작권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. 그래서 그 바라밤이라는 노래가 쓰였던 것과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메인 주제곡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친구를 찾아서라는 곡이 저희가 영화 개봉 전 보통 한 달 전쯤에는 이거를 뮤직비디오로 먼저 오픈을 해요. 그래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이런 오픈해가지고 음악을 좀 먼저 미리 알렸던 게 영화의 어떤 흥행의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뭐 입소문,
뭐 그런 것 같아요. 한 50만 명 넘을 때까지는 그냥 이번에 조금 더 들어오나 보다 싶었는데 이제 뭐 60만 명 이렇게 넘어가고 뭐 70만 명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회사에서 오히려 또 이렇게 더 이렇게 관심을 막 가지면서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되더라고요. 관람객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이렇게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또 이야기가 이렇게 회자되면서 더 많은 관람객들이 유입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저는 되게 놀라운 경험을 했던 건 이제 N차 관람. 사실 같은 영화를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었어요. 제가 여태까지 같은 영화를 이렇게 여러 번 본 거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천녀유혼이라는 영화. 그거는 한 대여섯 번 본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바타 영화 개봉했을 때 한 2D로 한번 보고 3D로 보고 그리고 4D로 보고 그렇게 한 3번 봤던 거 외에는 없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괜찮으셔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 계실 때 그 북부에서 어떤 꼬마 여자애가 그 영화 주제곡을 이렇게 후렴구를 따라 부르면서 가더라고요. 이제 뭐 우에 우호 하는 거니까 뭐 어떤 의성어를 따라하나 보다 생각을 했었었는데 할머니가 옆에 손녀딸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. 오늘 뭐 영화 재미있었지?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이제 공룡 안 무섭지? 그래서 우리 영화를 봤나?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랬더니 그 애가 재밌었어요 할머니. 저기 우리 또박을 했더니 할머니가 3번 봤으면 많이 봤다. 나중에 이제 TV에서 보자. 굉장히 제가 직접 보고 이제 들어서 그걸 좀 신기한 그런 경험이었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얘기들을 좀 쭉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 뽀로로 영화에 대한 어떤 수익하고 예산을 결정하는 부분에는 사실 그 룰이 좀 있기는 해요. 그게 뭐냐면은 저희가 1편 때는 정말 못 모르고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이제 만들었었는데 그 뽀로로 1 때 보면은 그 마케팅 비용 포함해서 제가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80억 이상을 썼어요. 뽀로로 극장판 1 때. 그렇기 때문에 그 93만 명의 관객이 들었어도 그게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숫자인데 저희는 이제 잘 몰랐죠. 저희가 하고 나면 이제 한 500만 명쯤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저희. 그래서 막 사장님도 300만이 넘으면 인센티브로 뭐 하고 막 말씀을 하셨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되게 웃긴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판단하는 그 모수는 관람객에 대한 모수는 약 한 24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일반 영화하고 뽀로로 영화는 좀 다르다는 점이죠. 아무리 잘해도 뽀로로 영화는 1000만 명 관객이 들 수 있는 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화에 대한 어떤 총 수익을 갖다 좀 계산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모수가 나왔으니까 절대 숫자가 있는 거죠. 많이 봐도 240만 명이고 그러려면 이제 영화를 만들려면은 이제 돈이 들 텐데 그러려면 이제 돈을 다시 벌어야 되고 그래야지 다시 이제 또 영화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. 근데 영화의 총 수익을 이제 보면은 영화 수익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부가판권, 그러니까 영화 극장에 대한 수익 플러스 그리고 부가판권 수익이라는 게 이제 영화의 총 수익이 되는데요. 물론 이제 저 외에 해외도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좀 논외로 하고요. 그리고 저기 이제 앞에 있는 극장 수익이라는 거는 관람객 수 곱하기 객단가입니다. 근데 객단가는 그럼 뭐냐? 객단가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극장에서 티켓을 예를 들어서 10,000원 주고 사면 거기서 부가세 10%는 이제 세금으로 내고요. 그리고 문예보험기금 3%는 저기 문화부로 들어가고요. 그리고 거기서 극장에서 50% 띄어가고요. 그리고 배급대행 수수료 또 10% 띄어가고요. 그쯤 띄어가고 나면은 객단가가 한 3,000원 정도가 돼요. 그러니까 극장 수익을 계산해보면 아까 제가 4편에서 82만 6천 명이니까 82만 6천 곱하기 3,000원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뽀로로 영화의 극장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부가판권 수익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IPTV하고 케이블 보유인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아시는 분들이 특히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그 케이블 TV라든지 IPTV 쪽에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뽀로로 영화 같은 경우는 극장 수익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극장 경우는 한 번 이렇게 개봉하고 나서 수익이 발생하고 끝이지만 IPTV 같은 경우 또는 케이블이나 VOD 같은 경우는 그 처음 개봉했을 때보다는 숫자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렇게 쭉 지속되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부가판권 수익에 대한 부분은 또 극장 수익이 어느 정도 준한다. 그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부분은 아마 이 다음에 노진남 매니저님이
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그래서 결국 뽀로로 영화에 대한 수익은 관람객수 곱하기 객단가 플러스 판권 수익에 대한 부가 판권 수익에 대한 부분인데 그 4편 같은 경우에는 개봉하고 나서 1개월 후에 그 전체 제작비를 회수를 했어요.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수익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. 뭐 앞서 말씀드린 1편, 3편, 4편 이것들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저희도 계속 학습을 해왔던 것 같아요. 1편 때는 잘 몰라도 잘 될 거야 하고 그냥 확 썼다가 그때 좀 회사가 이제 한번 휘청했었거든요. 그리고 2편 때는 이제 좀 갑자기 이제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얼렁뚱땅 만들고, 그리고 3편 때는 이제 좀 몸살이게 됐던 거고, 그리고 4편 때는 요거 실패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좀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살려서 해보고, 이런 어떤 지금 저희도 학습의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의 바람이긴 한데요. 그 포켓몬스터라든지 뭐 명탐정 소년, 그리고 또 짱구 이런 작품들처럼 우리나라 이 뽀로로 영화도 시리즈물로 매년 또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개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리즈물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기를 기대를 하고요. 그리고 또 사실 유아용 TV 시리즈, 유아용 애니메이션 이제 첫 시작이 어떻게 보면 이제 뽀로로라고, 국내에서는 뽀로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작품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극장용을 준비하고 계신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의 사례를 보시고 또 피해 가실 부분들은 피해 가시고 또 저희보다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장점을 살려 나가시면 저희가 겪었던 어떤 시행착오를 피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저기 좀 빠르게 준비를 해가지고 자료가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이따가 뭐 식사 시간이나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